서난시 서북구 성가읍에 위치한 한 자동차 정비공업사. 난데없이 토사가 쏟아져 내려옵니다. 다름 아닌 뒷산 12,000평을 깎아 만든 개발 현장에서 흘러내리는 토사였습니다. 십 19년도에 비만 오면 저희 현장이 거의 토사가 난개발로 인해서 작업장이 이렇게 내려와요. 그래서 자, 이건 소나기가 장마가 아니라 소나기예요. 저 영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청에서 하는 말이 민사하기 때문에 소송 보십시오. 천안시 도시계획조례 제22조입니다. 도시의 형질 변경 시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옹벽, 석축, 때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합 등에 의해 유실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해야 한다 등의 조항이 나열돼 있습니다. 민원을 넣어봤지만 뾰족한 수는 없었습니다. 일으킨 3월달에 하고 작년에도 물이 넘쳤는데 토사가 다 이거 말이냐 이게 민원을 넣었는데 처리하였음 하라고 했음 이런 식으로 해서 조치 완료 조치 완료 하고 나서 5월 19일 날 장마 아닌 소나기에 바로 왔어요. 그리고 또 토사가 또 내려왔어요. 또 내려왔어요? 비만 오면 토사가 쓸려 내려와 장사를 접기 일쑤였다는 자동차 정비공업사. 당시 한 허각과 담당 주무관은 공업사와 개발업자 간의 합의를 시도했으나 무산됐고 결국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는데. 아니요. 그럴 때마다 저희가 조치는 했는데 이제 그게 또 비가 다음에 또 오면 또 무너지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 중지 한번 하셨던 거 아니에요, 주무관님이? 그 이후에 했었죠. 그 이후에 합의하라고 했는데 합법적인 합의하려는 자세가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는 나갔던 거고 그래서 사전에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나가면 중지를 할 거다라고 얘기했었는데도 그런 게 진행이 안 됐다 보니까 저희는 중지를 내렸던 거고. 아, 그러면 맡으셨을 때 좀 되게 골치 아픈 건요? 그렇죠. 네네네. 중지를 내리고 행정소송까지 갔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쪽에서 제기를 해서 저희가 졌어요. 문제는 토사뿐이 아니었습니다. 경비공업사는 기껏 세차한 손님들의 차량이 공사 현장에서 날아오는 먼지 때문에 곤란을 겪기 일쑤였고 공업사 입구를 막아놓은 공사 차량 등으로 영업에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습니다. 또 가림막 미설치, 폐기물 무단 적재, 슬러지 보관함 부재, 오폐수 방류 등을 문제로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도 이제 이 현장에 민원을 넣어도 조치되는 건 없고 계속 세무서, 노동부, 시청, 구청, 경찰서, 검찰 정비공업사는 관계기관 대부분이 모두 대처에 소홀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다고 토로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피해는 계속됐고 그동안 동고동락했던 직원들까지 내보내야 할 만큼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받아도 누구 하나 해결해주는 곳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개발을 위해 새로 낸 도로가 당초 약속과 달리 공업사 진입로 바로 옆으로 뚫리는 일까지 벌어지면서 영업에 지장을 초래했다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그 뒤로 지금 요 가건물 정은 요쪽으로 길이 난다고 큰 차가 왔다 갔다 하면은 기숙사에 사람이 있고 그러면 아무래도 위험하니까 철거를 해주면 옮겨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원래 여기가 아니라 이 옆으로 더 날까? 그렇죠. 원래는 땅이었고. 요 담벼락 너머로 길이 난다고 했던 거였어요. 네. 그러니까 막혀져 있던 거예요. 산이었고. 근데 여기는 지금 여기 사진은 제가 있는데 일로 길을 내버린 거예요. 사실 이 공업사에 막대한 영향을 준 개발업자, 최소 관계자가 이 공업사의 새로운 매수인이었다는 겁니다. 현장에 설치된 건축허가 표지판에 명시된 건축주와 감리사, 시공사는 모두 달랐지만 연락처는 모두 한 사람, 이 공업사의 매수인 A씨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감리사는 어떤 말을 할까? 요게 감리하실 당시에는 문제가 좀 없었는지 이런 게 좀 궁금해서요. 조금 마찰은 있었죠. 맨 처음에는 공사할 때 그 진입로 문제라든가 네. 뭐 경계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에서 좀 마찰이 있었는데 그거는 다 이제 그쪽에서 말이 안 되는 그런 억지스러운 그런 민원을 넣어가지고 근데 이분들 입장에선 또 생계기도 하시잖아요. 생계 전혀 지장이 없는 그런 민원이었고요. 토사도 흘러내리고 앞에 주차장도 막히고 좀 이랬던데 가보긴 했거든요. 제가 현장을 좀. 그건 그 좀 이렇게 약간 좀 말이 안 되는 것들을 민원을 넣으셔가지고 대체 진실은 무엇일까? 처음 계약을 맺었던 집주인과 새로운 매수인이자 땅 개발업자에게도 연락을 해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나 할 이야기 없어요. 할 얘기 없으시다고요? 아니, 씨한테 안 물어봤어요. 거기 지금 개발이 계속 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 한 8개월째 안 하고 있는데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이유가 뭐 특별한 거는 없어요. 근데 왜 어떤 일 때문에 전화하셨나? 좀 궁금해서요. 거기 개발은 지금 왜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방해하는 사람이 많아가지고요. 그 사람 좀 어떻게 좀 하고선 하려고 민원을 하도 많이 넣어가지고. 대표님, 그게 지금 대표님 소유시잖아요. 거기 밑에 그 공업사요. 저희가 소유는 아직 이전은 안 했고요. 중도금까지는 다 남겨놨는데요. 여기 임대해 있는 사람들이 안 나가가지고 그 때문에 속 썩어서. 그거 5년 동안 사용할 수 있게 그거를 써주시긴 했던데 그거를 그때 안 써주셨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쪽에서 나가겠다고 했다고 하던데 그건 아니에요? 아니 저는 그 사람들하고 이제 원만하게 지내고 뒤도 좀 개발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 과정이었었는데 저는 이거를 비싸게 돈을 주고 산 게 이제 그 도로를 쓰려고 산 거예요. 진출입력을 쓰려고. 그래서 뭐 몇 년 쓰는 건 솔직히 관계는 없었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펜스를 안 쳤다고 민원을 낸 거예요. 그때부터 막 민원이 시작이 된 거예요. 뭐 공장 밖으로 도로를 낸다고 하더니 왜 안으로 냈냐느니. 근데 내가 이제 그 비싼 돈을 주고 공장을 살 때는 내가 공장을 활용을 하고 산 거지. 공장 사서 자기들 유리하게 쓰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애초에 도로를 내기 위해 공업사를 산 것이라는 개발 사업자. 평화나무에 직접 만나서 인터뷰에 응하겠다고 했습니다. 공업사 맞은편 한 모텔 주차장에 마련된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개발 사업자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도로를 낸 위치가 달라진 건 공업사 측이 애초에 말을 잘못 알아들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니 약속은 그 약속이 아니 제가 잘못 알아들은 거지. 내가 이 땅을 사면은 이거 싼데 여기로 그냥 가지 내가 19억 주고 그걸 뭐하러 사냐 이거예요. 진입로를 쓰려고 사는 거지. 대표님, 그러면 처음에 이 토요자 넘어가는 과정에서 네. 임차인을 들이지 않았어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 시에서 이제 저하고 계약을 썼을 당시에 임차인을 무방비로 내보낼 수는 없잖아요. 근데 설명을 제대로 좀 들었느냐가 좀 관건인 것 같은데. 설명 제대로 안 들었을 거예요. 근데 설명을 못 들었어도 이 서면에다 나와 있는 건데 계약이 토지매매 계약이 되면은 3개월 안에 비워주겠다고 자기가 다 도장 찍은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문제가 없을 거라고 해서 계약하셨고, 그래서 5년을 또 그냥 나가겠다고 해서 또 5년을 또 사용하게 하셨다고. 무리하게 돈을 달라고 하니까 정리를 못했죠. 공업사 측이 요구한 2억 원은 시설 투자 권리금이었습니다. 그러나 개발 사업자는 공업사를 인수받을 것도 아닌 상황에서 무리한 요구라고 주장했고 결국 서로가 피해자라는 입장입니다. 개발 이익을 보고 싶은 사업자와 공업사 영업이 우선인 임차인. 어쩌면 갈등은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개발 행위 때문에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이뿐이 아니었습니다. 산 개발을 통해 2배로 이익을 보게 해주겠다는 말에 1억 원을 선뜻 내주었다는 투자자. 제가 이제 너무 몰라가지고 그냥 돈만 주고 뭐 수리 받아놓은 것도 거의 없다시피 하고 아주 고통스럽게 보내다가 지금 뭐 병에 걸려가지고 지금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 직전에 그 저한테 5억을 사기친 놈이 얘를 소개시켜가지고 자기네들도 투자를 한다. 나는 이제 이 사람 말을 믿고 처음에 5억 사기 당한 줄도 모르고 여기다 1억을 또 넣은 거죠. 아는 사람이니까 그냥 믿고 맡긴 건데 아무래도 나중에 이상해서 말 자꾸 바꾸니까
어떻게 말을 바꿨는데요? 뭐 금방 된다 그래놓고 거기에 뭐 무용도 물지에서 이 사람들 때문에 안 된다, 뭐 때문에 안 된다 다 구라치더라고요. 무슨 뭐 물렁도 물지를 한 기당 뭐 1억 달라 그런다. 근데 서류 보여달라 했더니 뭐 없다고 그러고 세우증 하나 써달라. 그래 써줄 테니까 와라. 갔더니 안 써주더라고. 투자한 내역서 뭐 이런 식으로 하나 써주고. 그렇다면 천안시청은 해당 개발사업 허가를 어떤 기준에 의해 내준 것일까? 천안시청을 찾아가 봤습니다. 그때 당시 뭐 허가가 어떻게 저희가 난 건지 좀 들어보고 싶어서. 허가가 어떻게 되냐면 법에만 허가해 주시고. 아, 법이 맞아서? 그 여기 들어보면 원래 나려고 했던 도로보다도 더 왼쪽으로 이제 이렇게 나고 또 뭔가 그런 얘기들이 있는 것 같던데요. 그거는 그분이 여기에 내든 저기에 내든 자기 토지에 대해서 자기가 내는 거기 때문에 제3자가 이의제기하고 문제제기할 수 있는 내용조차도 안 되는 거니까. 근데 거기에 임대로 들어가신 분이 그런 부분을 가지고 계속 이의제기를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과연 그분이 이 개인 사업자의 사업의 계획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냐, 그조차도 우리로서는 답변해줘야 될 이유도 사실 모르는. 도로는 진입도로는 자기 땅에서 당초 이렇게 하려다가 이렇게 나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땅 주인이 자기 땅 마음대로 한 건데 뭐가 문제냐는 천안시청 공무원들. 건축주와 임대인간 갈등을 관으로 확장시킨 사례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사이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일들을 모두 인지하고 있었고 본인들도 시달렸다며 이해할 수 없는 행정권이었다면서도 시청은 개인 간의 갈등이라 자신들이 관여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건축주가 계속 변경된 것도 큰 문제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개발 허가 기준을 묻자 기준이요? 그 기준 하시려면 이쪽 어떤 데서 공부하셔야 돼. 여기 300이 단독물에다 토목지 전문가들이 산지 전문가들인데 그거 법 다 나래고 시청해고 거기에 따라서 허가를 공부를 많이 해야 할 수 있다는 허가 기준. 막상 들어보니 엄격하지는 않아 보였는데 그리고 허가 과정이 어떻게 됐냐고 문의하신다면은 건축허가는 다 똑같아요. 소유권에 대한 땅을 사든가 아니면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서 건축 허가를 신청하면은 천안시 관련 부서, 건축부서에서 접수를 받아서 우리 허가과에 개발행위든 산지진 공지든 뭐 도로 조명이든 뭐 환경부서든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해서 뭐 관련법에 저촉이 없다 판단이 되면은 허가를 해주는 거죠. 그런 과정에 대해서는 뭐 크게 차이는 없을 겁니다. 그 허가를 어쨌든 내줄 때 분들이 뭐 시행사를 어디로 하는지 시행사를 어디로 하는지 그런 이런 건 상관없어요. 거는 저희가 판례 선수가 아니에요. 근데 산지를 토지 변경하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나 봐요. 아무 상관없죠. 뭐 산지라고 해서 못하고 뭐 전답이라고 해서 못하고 그런 규정은 전혀 없어요. 그래도 이렇게 막 사는 보호해야 될 것 같고 그렇죠. 그런 정말 무식한 정말 단순한 생각이죠. 그런 정말 무식한 정말 단순한 생각이죠. 산지든 기준치 이내의 경사도가 있고 하면은 다 개발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개발을 하려고 하면은 자연환경 보전부서에서 여러 가지 논리를 접근하시는데 법적으로 제한된 게 없다 보니까. 실제로 법은 허술했습니다. 우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와 58조에 따르면 개발 행위에 필요한 도로 확보와 위해 방지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임차인의 동의도 받는 것이 상식으로 여겨졌지만 실상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허가 낼 때는 소유자의 동의만을 중요시하지 거기 있는 임차인들까지는 고려를 하지 않는 게 지금 현실인데 물론 그거 좀 문제가 있죠. 우리는 그 건축허가뿐만 아니라 개발행위 허가를 쉽게 내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제가 제일 아쉽게 생각하는 거 우리나라 건축행정이에요. 건축행정과 관련된 것들. 그다음 개발행위 허가. 이런 인허가 관청이 정말 그 인허가로 인해서 미치는 영향들이 굉장히 큰데도 불구하고 너무 안일하게 행정행위를 한다는 거죠. 자원 인허가 제도를 선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면 갈등이 지속되는 동안 땅값은 얼마나 올랐을까? 개발 사업자는 산주로부터 12,000평 땅을 한 평당 30만 원씩 주고 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한 평당 100만 원 이상 호가하는 상황. 이 호텔 땅 같은 경우도 250달러 한 거 지금 뭐 시내가 150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제주도 때 이쪽 지역이 땅값이 비싸요. 여기가 지금 시내에서는 가까운 편이에요. 이 땅이 여기 전원주택지가 있어요. 이 데가 지금 120달러 그런단 말이에요. 여기 깎고 있는 자리 있죠. 이 자리도 지금 100만 원씩 달라고 그러는데 여기를 더 달라고 그러죠.
산을 깎는 개발 행위로 인한 문제를 겪는 곳은 실상 이곳뿐이 아닙니다. 제천시에서는 산을 깎는 난개발로 지역 곳곳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용인시의 경우 경사도 기준을 완화하면서 구분웅선을 깎아 대규모 주택단지를 조성한 사례도 있습니다. 알고 보면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는 아주 고질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산에다가 집을 짓게 되면은 공사비도 절감이 되잖아요. 그리고 요즘 보면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도 그냥 패싱하려고 쪼개기로 해요. 예를 들면 3만 제곱미터다. 그러면은 3만 제곱미터가 되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땅을 쪼개서 세 구역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그게 한 회사 땅이 되는 거죠. 그런 식의 편법을 써서 지금 난개발이 엄청 경기도 지역에서도 성행을 하기 때문에 작년도에 경기도지사가 이게 산지 경사도로 지자체마다 적용을 하니까 난개발이 너무 심하다. 그러니 이걸 해발 고도 50m까지만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자. 그럼 해발 고도 50m면은 위쪽에 산 능선 같은 건 살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도 경기도지사가 지자체의 권고사항으로 내린 거기 때문에 지자체가 그걸 갖다가 안 하겠다고 하면은 막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국가에서 상위법에서 좀 강력한 제재 방법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지자체마다 다른 룰을 적용하게 되니까 또 관련해서 개발업자들은 그 법의 틈을 찾아가지고 또 거기에서 자기네 수익을 창출하는 거죠. 그 숲을 가꿔야 더 이익이 되도록 해주지 않으면 지금은 숲을 가꾸는 사람이 없거든요. 산을 유지하고 산을 가꾸는 부분에 대한 조금 이익이 더 가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유럽 같은 데서 규모를 좀 제한해서 하거든요. 모두배기를 하는 면적이 뭐 오스트리아 같은 데는 2헥타나 3헥타로 제한돼 있거든요. 한꺼번에 우리는 한 50헥타까지 한꺼번에 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지구 위기에 있다, 뭐 1.5도를 낮춰야 된다, 그래서 탄소 배출을 억제해야 한다 하면서 뒤로는 개발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렇게 산지 다 밀어버리고 개발해버리면 지구 온난화는 가속화될 거고 큰 비는 계속 내릴 거고 그 산 아래 사는 사람들은 산사태로 또 피해를 볼 것이고 근데 이게 그 사람들의 피해만 되는 게 아니고 사실은 기후 난민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후 위기 시대에 우리 모두가 짊어져야 될 고통으로 남게 되는 거겠죠. 결국 숲을 지키지 못한 고통은 우리 모두에게 돌아올 것이란 경고. 우리는 눈앞의 이익 때문에 더 소중한 걸 잃어가는 건 아닐까요?